김지영입니다. 저희 조에서 터닝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한 분씩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그 조 종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터닝포인트가, 그러니까 일단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씩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그리고 어려움을 직면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터닝포인트로 작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참 종착역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돼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전환점으로 전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화물차 운전을 하시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를 쓰게 되고, 그 시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그 위기라는 거는 쓸모없는 게 없더라,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김동정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겨울방학 숙제로 글짓기를 이제 의무감 반 해서 하셨는데, 썰매 타다가 눈사람 만들기를, 썰매 타기와 눈사람 만들기 이걸 주제로 글짓기를 하셨는데요. 진짜 추운 날 그 얼음에 푹 빠지셨대요. 못하고 몸이 꽁꽁 얼어가지고 쇼크까지 오는 상태였는데, 이거를 글짓기로 진짜 사실적으로 막 묘사를 한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랬더니 이걸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신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그 뒤부터 몇십 년간 일기를 쓰시는 습관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일기를 나중에 스스로 읽어보셔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글을 쓰게 되고 문학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 6년 전에 신앙생활 하신 거는 이제 성경이나 사람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삶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셨다고 하세요. 인생의 전환, 이것도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영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소심한 A형이신데 고1 때 친교부장 뭐 그런 걸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맡게 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막 시작하기 전에 이 바삭바삭 마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안절부절 하다가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적극적으로 성격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뭐 학도 호국단? 저는 이게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시면서 이제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완전히 외향적으로 변하셨다고, 이렇게 성격이 바뀌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고, 네, 터닝 포인트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약간 적나라한 표현이 나와도 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저의 터닝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중문과를 들어가게 된 계기가요. 그 예전에 저 94년도, 제가 94학번이거든요. 근데 94년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장국영하고 주윤발 그리고 왕조연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데, 그때 홍콩 영화 영웅본색 시리즈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게 그냥 중문과에서 배우는 중국어인 줄 알고 그러고 이제 중문과를 덜컥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아니었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홍콩 사람이라서 광동어라고 딱 있어요. 깜나야 이러는 말이 있어요. 아무튼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게 되고, 이제 학교를 나와서 이제 석사까지 중국어 교육을 전공을 하고, 이제 지금 박사는 상담심리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박사를 상담심리로 하게 된 게 그것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한 5년 전부터인가 6년 전 부부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신랑이랑 크게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때 친구가 제 진짜 절친이 너처럼 젊은 애가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저희 생일날 선물을 하나 해줬는데, 그게 지금 속칭 얘기하는 그 성인 기부였던 겁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거를. 관계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1인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적극 권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상담심리를 공부하면서, 상담심리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뭐
그 치료 방법에 놀이 치료, 무슨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뭐 서예 치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성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별로 거의 없어요, 한국에는. 왜냐면 좀 아직 우리나라는 성적 후진국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은폐하려고만 하고 음주로만 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최초로 성심리학자가 돼보자. 그리고 마침 그 성적인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80%가 그 심리적인 원인에서 발현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그 약물 치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를 먼저 다뤄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심리를 다뤄주고 그 보조적 치료요법으로 기구를 추천해준다든가 뭐 그러려고 지금 논문도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가정의 위기가 이런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위기가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